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인기 드라마 원작 SNS의 화제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미즈 하루키 지음, 김지연 옮김, 작별의 건너편 제1화 히어로스.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쿠라바 아야코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서 있던 남자가 물었다. 아야코는 남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야코의 심경을 바로 알아차렸는지 남자가 온화한 말투를 유지하며 질문만 바꿔서 다시 물었다. 아야코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유백색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마치 여기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 속에 오직 두 사람, 아야코와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좀 전에 자기가 했던 질문에 스스로 답했다. 이곳은 작별의 건너편입니다. 작별의 건너편. 아야코는 겨우 그 말만 따라 읊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의 안내인입니다. 안내인. 아야코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안내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단순히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런 식으로 되새기면서 상황을 이해해보려 애썼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작별의 건너편은 대체 뭘까? 거기다 안내인이라니. 아야코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것. 죽었나 보네. 안내인이 고개를 아래 위로 천천히 끄덕였다. 아야코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야코 씨가 이곳 작별의 건너편에 오게 된 건 당신에게 마지막 재회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아야코가 눈앞에 선 안내인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지막 재회요? 저기요, 아까부터 작별이 건너편이니 안내인이니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안내인은 혼란스러워하는 아야코를 보고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너무 성급했군요. 친절하게, 공손하게, 느긋하게 안내하자가 제 신조인데 저답지 않게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안내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키 가슴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아야코는 뭐가 나올지 한순간 기대를 품었으나 안내인이 미소를 지으며 내놓은 건 뜻밖의 것이었다. 일단 숨 좀 돌릴까요?
캔 커피였다. 심지어 여기 간토 지방, 그 중에서도 지바와 이바라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난히 친숙한 노란색 조지아 맥스 커피, 통칭 맥캔이다. 고맙습니다. 캔을 따서 커피를 입에 머금자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 단맛이 바로 맥스커피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즐겨 마시던 커피가 입속으로 흘러들어오자 아야코도 마음이 진정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야코는 이제야 눈앞이 안예인을 관찰할 마음이 들어 안예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침착한 태도와 온화한 말투, 훤칠한 키에 눈꼬리가 처져 서글서글해 보이는 눈빛, 죽은 사람을 맞이하는 역할치고는 사신보다 안예인이라 불리는 편이 더 잘 어울리겠다 싶기도 했다. 은색에 가까운 흰 머리카락이 유독 두드러지긴 해도 얼굴만 보면 30살인 자기 나이와 얼추 비슷할 것도 같았다. 애초에 작별이 건너편에 존재하는 안예인에게 나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예인은 커피를 한 입 마시고 난 뒤 아야코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용감한 최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칭찬이었지만 그건 아야코가 만족해야 할 만한 말이 아니었다. 용감하긴요. 무모하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 한심하다고 해도 돼요. 한심하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오히려 히어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라. 히어로라는 말에 아야코는 조금도 감격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지막 행동은 대단한 정의감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몸이 제멋대로 반응했을 뿐이다. 정말이지 자신이 이런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야코가 구한 건 강아지였다. 심지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도 아니었다. 저녁거리를 사서 집에 가던 길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드는 광경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했고 트럭이 치일 뻔했던 강아지를 구해냈다. 하지만 그 대신 아야코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야코의 시선에 닿은 것은 울먹이는 소년과 강아지였다. 울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사랑에 맞이하는 아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사쿠라바 유타. 아직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남편인 히로다카와 함께 저쪽 세상에 남겨두고 와버렸다. 잘 마셨어요. 마지막 만찬, 아니 만찬까지는 아닌가. 아야코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캔커피를 쭉 들이켰다. 그런데 안내인은 아직 반도 마시지 않은 듯 했다. 굉장히 천천히 마시네요. 아야코의 말에 안내인은 그런가요? 라고 한마디 하더니 한 번 더 캔에 입술을 갖다 대며 음미하면서 마시거든요. 하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 아야코는 단숨에 마셔버린 자신이 괜히 부끄러워졌다. 딱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오늘도 맛있게 잘 마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입안에 탁 털어넣은 다음 안내인의 입에서 감상이 흘러나왔다. 아야코는 오늘도 라는 말이 살짝 마음에 걸렸지만 어쨌거나 안내인이 맥스 커피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한숨 돌렸겠다. 이제 좀 전에 하다 말았던 저한테 남은 마지막 재회에 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침착하게 말문을 여는 아야코의 태도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건 안내인 쪽이었다. 아야코 씨는 마음을 추스리는 게 대단히 빠르시군요.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충격이 커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요? 예.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저한테 고래고래 악을 쓰기도 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캔커피를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말을 들은 아야코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런 사람 심정도 이해는 가요. 나 역시 진정된 것처럼 보여도 충격을 안 받은 건 아니거든요. 진심이었다. 다만 체념해버린 면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요, 죽는 건 무서웠는데 죽은 건 별로 안 무서워요. 안 그런가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운동회 날이 달리기 같달까. 출발선 앞에서 기다릴 때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너무 싫지만 일단 탕 하는 출발 소리가 울리고 뛰기 시작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면 응원하러 와준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여유도 생기고 말이죠. 아야코 씨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군요. 이래봬도 중학교 과학 교사거든요. 어쩐지 알아듣기 쉽게 말을 잘한다 싶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은 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만 계속 들여다보면 몇 분 못 가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스스로 사고 회로를 차단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지도 모른다. 설마 이렇게 갑자기 막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야코는 지금껏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도 학비에 보탰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해 학생 때부터 동경하던 교사의 꿈을 이룬 지 8년째. 아직 한창 일할 때였다. 이제야 일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일상생활은 나름 순조로웠고 대학 시절 천문 동아리에서 만난 히로다카와 5년 전에 결혼도 했다. 그랬는데 돌연 막이 내려졌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너무도 짧았던 30년이라는 시간. 강아지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해 끝이 나다니. 남편과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저기 안내인님. 가슴속을 휘젓는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이 아야코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억지로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편이 마음 편하다.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자전거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을 바에야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낫다. 아야코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지금도 신랄 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그 희망이란 안내인이 말한 마지막 재회라는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누군가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타와 히로다카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안내인에게 설명을 재촉했다. 제발 부탁이니 저 너머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끄지 말아줘. 마지막 재회가 뭔지 말해주세요. 아야코의 요청에 안내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인 다음 설명을 시작했다. 마지막 재회란 죽어서 이곳 작별의 건너편을 찾아온 사람에게 현세에 있는 사람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시간은 24시간. 그러니까 꼬박 하루라는 시간이 아야코 씨에게 주어집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 꼬박 하루 동안이나. 희망의 불빛이 반짝임을 더해간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생각보다 시간은 많았다. 아야코의 머릿속에 다시금 유타와 히로다카의 얼굴이 그려졌다. 예, 다른 사람도 아야코 씨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보고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외모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막힘없이 말을 줄줄 늘어놓던 안내인의 얼굴 위로 그늘이 드리워졌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야코의 가슴속에 환하게 밝히고 있던 불빛이 살며시 일렁거렸다. 현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야코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뿐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불빛이 휙 하고 꺼져버렸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장례식은 당연히 치렀을 거고, 그러면 현세로 돌아가서 마지막 재회를 할 시간이 아무리 길게 남아있다고 한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나 지인들까지 거의 다 못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아야코의 말에 안내인도 송구스럽다는 양 머리를 숙일 따름이었다. 아야코는 분노를 감추지 못해 따지듯 말을 이었다. 도대체 씨는 얼마나 패배꼬인 거야? 어째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냐고. 현세로 돌아가더라도 꼭 만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예인이 심란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도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보며 아야코는 안예인이 이런 매정한 규칙을 정하지 않았을 거라 해석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쪽 세계의 규칙이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말씀드리자면, 하다못해 위로라도 하려는지 안예인이 설명을 시작했다. 사람은 2번 죽는다. 현세의 육신이 죽을 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비슷한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아여코 씨는 현세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어렴풋한 존재로 타인의 기억과 인식에 의해 겨우겨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야코 씨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야코 씨를 다시 만났을 경우 아야코 씨가 이승에 존재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죠. 그 순간 그 사람의 기억과 인식이 심하게 어긋나면서 아야코 씨는 현세에서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혹시라도 내가 죽은 걸 알고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현세에서 사라지고 이쪽으로 강제 소환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무턱대고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한순간 모습을 비추고 순식간에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유령 아니에요? 심령 현상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 말을 듣자 아야코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에 납득이 갔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가 현실로 돌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터질 게 분명하지만 이 조건대로 마지막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신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이 규칙이 있기에 현세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무리밭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흔한 이야기도 이 규칙이라면 설명이 가능했다. 이과 출신이기 때문이란 등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 구분 짓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이론이 성립되자 아야코는 비로소 작별의 건너편과 마지막 재회에 관한 이야기를 신뢰할 마음이 생겼다. 특가시엘 코너에서 청바지 파메온이 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실밥이 터졌어요 라고 기뜸해줄 때와 비슷한 기분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단점까지 알려주면 도리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여전히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면 좋을까요? 가족이며 친척,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아야코의 죽음을 알고 있을 터였다. 부고를 보내지 않을 사이라면 굳이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방 또한 찾아와도 달갑지 않을 게 분명하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그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내야만 한다. 아야코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파헤쳤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난 가족을 만나고 싶어.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나 아들 유타가 마음에 걸렸다. 겨우 4살,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 아야코에게 유타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안내인이 아야코를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야코 씨가 현세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들키는 것만은 꼭 피해야 합니다만 변장하고 누군지 모르게 해서 만나는 건 가능합니다. 그치만 변장해서 내가 누군지 밝힐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인 척하면 내 손으로 유타를 안아볼 수도 없잖아요. 난 아직 그 애와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유타라면
아들 말이군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 관해서도 알고 있군요. 예, 여기 오시는 분들에 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실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용감할 용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셨군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랐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로 자라기를. 그런 바람을 담아 이름에 넉넉할 우자를 넣었다. 실제로 요타는 이름처럼 착한 아이였다.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원래부터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은 아이로 또래 아이들은 이게 갖고 싶다, 저걸 해보고 싶다 떼를 썼지만 요타는 그러지 않았다. 뭐랄까, 부모인 아야코와 히로타카가 고민에 빠질 정도로 매사에 심드렁했다. 수영, 영어, 회화, 피아노까지 체험 수업을 받게 해도 전혀 흥미를 못 느꼈고, 또 갈래? 하고 물으면 괜찮아 라는 말뿐. 그걸로 끝이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요즘 요타는 괜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게다가 그 말은 늘 부정적인 뜻으로만 쓰였다. 그랬기에 아야코는 요타가 괜찮아 라고 할 때마다 괜찮지 않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까? 안내인도 그렇게 묻기만 했다. 아야코가 기대했던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지는 않았다. 그때 아야코 입에서 질문이 흘러나왔다. 못 알아보게 변장해서 만나는 게 가능하다면 가령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지간히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야코가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 정도가 다였다. 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지 않더라도 현세에 돌아간 순간부터 24시간이란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세로 돌아간 아야코 씨 모습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족 이외에 아야코 씨가 죽은 걸 아는 사람을 우연하게라도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서 마지막 재회는 끝이 납니다. 그렇더라도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상관없어요. 오로지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행여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할지라도 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실제로 누굴 만날지는 현세로 돌아가서 시간 내에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내인은 결단을 내린 듯 그럼 하며 입술을 움직였다. 드디어 준비가 끝난 걸까? 안내인이 가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현세로 안내하는 데 필요한 색다른 아이템이라도 꺼내나 싶어 아야코는 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그러나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쉴까요? 안내인은 이번에도 맥스커피를 꺼냈다. 충분히 쉬었으니까 됐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잖아요. 조급해 말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던데요.
일은 서두르라는 말도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선수를 치는 게 유리하다고도 하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아야코를 보고 안내인이 먼저 입을 다물었다. 아야코 씨, 정말 과학교사가 맞습니까? 과학 다음으로 국어 점수가 좋았어요. 그 말에 안내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이 꺼냈던 캔커피를 도로 집어넣었다. 아야코의 눈에 안내인은 온화함을 넘어 목가적인 사람으로 비쳤다. 시간이 흐름마저 잊게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서 지내는 사이에 그렇게 됐을까? 언뜻 또 다른 궁금증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도대체 이 사람은 단 걸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맥스 커피를 연달아 2캔이나 마시려 했다는 건 단 걸 무진장 좋아한다는 증거였다. 그럼 사쿠라바 아야코 씨, 현실로 돌아갑시다. 그런 아야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내인이 손가락 2개를 시원스레 튕기자 아무것도 없던 공간 위로 문 하나가 떠오르듯 나타났다. 나무로 된 낡은 문이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크기였다. 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이 유백색 공간에 문이 떠오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앰뷸런스에서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라도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럼 안내하겠습니다. 안내인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아야코를 문 밖으로 재촉했다. 아야코는 망설임 없이 문에 손을 갖다 대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새하얀 빛이 아야코를 빙 둘러쌌다. 눈부셔. 가장 먼저 그렇게 느꼈다. 햇살이다. 얼굴을 들자 탁 트인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땅에 손을 짚고 있었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흙냄, 해바라기에서 나는 향내. 이어서 소리가 날아들었다. 매미 울음소리, 에어컨 시력이 돌아가는 소리.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감각을 통해 내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건 그렇고 여긴 어디지? 답은 바로 나왔다. 창문 옆에서 떨어져 황급히 몸을 숨겼다. 우리 집이다. 그것도 마당. 거실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안내인도 참 갑자기 여기로 들여오면 어쩌자는 거야. 만에 하나 유타나 남편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전부 물거품이 되고 순식간에 원래 있던 곳으로 소환되면서 끝이 나고 만다.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나는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괜찮아. 우선은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신중하게 다가가야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집안을 살펴보자. 시야 가장자리로 방충망을 끼운 창틀이 보였다. 창틀 대각선 아래에서 집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런데 내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토록 보고 싶었던 광경이 눈동자에 담겼다. 커튼 틈새로 눈에 들어온 것은 유타였다. 혼자서 장난감 볼록을 가지고 놀고 있다. 딱히
뭘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덤덤히 볼록을 차곡차곡 쌓기만 했다. 7, 8개를 더 쌓아 올렸을 쯤 소리와 함께 볼록이 무너졌다. 요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바닥에 떨어진 볼록을 다시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방 한쪽에는 사이버레드 인형이 널브러져 있다. 그건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요타가 마음을 빼앗겼던 존재이다. 요타는 멀미가 심했던 탓인지 남자애라면 흔히 빠져드는 탈것에도 무관심했다. 대신 요타는 히어로를 동경했다. 사이버레드처럼 빨간 옷을 즐겨 입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다. 인형을 선물 받았을 당시에는 매일 그 인형을 안고 잠들었다가 눈 뜨자마자 자신의 거친 잠버릇 때문에 행방을 감춘 인형을 찾기 바빴다. 이제 그때보다 애정이 사그러든 걸까? 히어로 인형은 방 한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다. 그리고 요타도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때 꼭 만나고 싶었던 또 한 사람이 거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요타,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히로타카다. 뺨이 조금 훌쭉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에 감겨있는 붕대로 눈이 갔다. 그러고 보니 테이블 위에 반지꼬리가 놓여 있었다. 유치원 행사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히로타카가 서툰 바느질까지 하게 되었구나. 죽음은 느닷없이 나를 찾아왔다. 히로타카도 마음고생이 심했음이 분명하다. 남이 강아지를 구하려다 죽어버린 나를 향한 원망이 잔뜩 쌓였을 수도 있다. 만약 지금 당장 히로타카 앞에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미안해라는 사죄의 말이었다. 아무리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부족하겠지만 그 말만은 꼭 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히로타카의 눈앞에 나타나 그 말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가슴 안쪽을 찔렀다. 실체가 희미하더니 통증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몸을 꿰뚫는 듯 했다. 뭐가 먹고 싶을까? 요타는 히로타카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했다. 대답이라기보다 오히려 혼자만에 가까웠다. 엄마는 뭐가 먹고 싶을까? 유타. 히로타카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나도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다. 엄마는 저기 멀리가 있잖아. 멀리? 히로타카가 유타를 안아올렸다. 엄마는 저 먼 별에가 있어. 그렇지만 언제나 유타를 지켜보고 있지. 히로타카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듯한 말투로 말하며 유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유타는 응 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 된 게 아니라 먼 별이 가 있다. 히로타카다운 설명이다 싶었다. 대학 시절이 생각났다. 당시에는 천체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별을 관찰하고 미지 생물에 관해 이야기하느라
밤을 새우곤 했다. 유타가 태어난 후에도 셋이서 와미사리 사토의 시라사토 해안을 별을 보러 간 적이 있다. 여기 마쿠하리에서 지바토 간의 도로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내렸다. 유타는 칭얼대며 울고 히로타카도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좋았어. 그럼 오늘은 특별히 고기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도 좋고. 히로타카가 조금 전과 달리 목소리 톤을 확 끌어올리며 말했다. 괜찮아. 햄버거 먹으면 돼. 유타가 평소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대답하자 히로타카가 유타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었다. 그럼 일본에 처음 문을 연 미국 유명 햄버거 가게가 있다던데 거기 가자. 응? 히로타카가 유타를 꽉 껴안았다. 유타, 좋겠네. 어째서 나는 저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걸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달려가서 두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다. 두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우면서도 한없이 멀었다. 만나지도 못할 거면서 이 집에 돌아온 건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다니. 흡사 나만 홀로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소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이리도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히로다카, 유타, 미안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하다는 쉬운 말로는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다. 어둠이 짙게 녹아들기를 마냥 기다렸다. 그것도 한밤중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라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내가 다다른 것은 맨 처음에 왔던 장소, 우리 집이다. 히로다카와 유타가 있는 집. 그랬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가족이었다. 가족 말고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여벌 열쇠는 늘 그래듯 화분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변함없이 거실 옆 다다미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잠들어 있었다. 그저 잠든 얼굴을 보기만 해도 뜨거운 뭔가가 북받쳐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다. 이 순간은 내게 남은 마지막 한때니까. 이때를 고른 데는 까닭이 있다. 또 이 순간에 이 상대를 선택한 것도. 유타. 히로다카가 깨지 않게 고온이 잠든 유타를 안고 거실로 와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행여 유타가 눈을 뜬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진 건 내 몸이 아니라 불안감이었다. 엄마, 돌아온 거야? 유타가 그렇게 물었다. 유타.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시바시 선생님 댁에 갔을 때였다. 선생님 손녀인 사에는 4살, 유타와 동갑이다. 사에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기에 사에와 나이가 같은 유타 역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에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죽은 게 뭔지 모르는 유타와는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히로다카가 유타에게 엄마는 멀리 떨어진 별에 있다고 얘기해준 것도 한몫했다. 엄마, 숨 막혀. 유타가 내 품 안에서 몸부림치는 통에 나는 다급히 팔에 힘을 풀었다. 그리고 유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유타다. 유타와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슴속에 불안이 먹구름처럼 퍼졌다. 나는 오늘 밤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다. 나는 곧 사라지고 또다시 유타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 여기 온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어째서 나는 계속 이 아이 옆에 있을 수 없는 걸까? 엄마. 유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안 돼. 이런 얼굴을 보일 순 없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엄마답게 더 강해져야 한다. 유타는 사이버레드처럼 씩씩한 히어로가 될 거지. 유타도 강해져야 한다. 앞으로는 히로다카와 둘이서 살아야 하니까. 예전에 유타가 넘어져 올 때도 사이버레드처럼 씩씩한 히어로가 될 거지 라고 했더니 금방 울음을 뚝 그쳤다. 그래서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똑같이 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격려는 고작 이 정도가 다였다. 아니. 그런데 유타가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이제 사이버레드는 필요 없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이번에도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 건가? 어쩌지? 유타는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 이대로 이 세상에 유타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죄어왔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유타의 뒷말을 듣자 불안했던 마음이 말끔히 사라졌다. 난 엄마 같은 히어로가 될 거야. 유타의 동글동글한 눈동자가 내 눈을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지금 지구 말고 멀리 있는 별을 지키고 있는 거지. 유타, 나도 열심히 할게. 문득 멀리 있는 별에 가 있다고 설명하던 히로다카의 말이 되살아났다. 엄마는 저기 먼 별에 가 있어. 그렇지만 언제나 유타를 지켜보고 있지.
설마 그 말이 이런 뜻이었을 줄이야.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히로다카가 별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설명했다고만 여겼다. 유타가 내 품에서 빠져나가더니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뭔가를 들고 돌아왔다. 아빠랑 같이 배우기 시작했어. 이건 가라테 도복이었다. 눈이 부실 만큼 하얗고 얼룩 하나 없는 새 옷이었다. 유타는 내가 본 모습 중 가장 의젓한 모습으로 도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엄마처럼 멋진 히어로가 될 거야. 멋진 히어로? 나 열심히 할게. 유타. 미처 말이 되지 못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불렀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에게 내 마음속 생각들을 모조리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구만. 하려던 말은 목구멍에 걸린 채 나오지 않고 반사적으로 아이 이름만 흘러나왔다. 그래, 그랬구나. 지금까지의 일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유타가 사이보리에도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게 된 건 엄마인 나와 같은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였다. 바느질을 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은 히로다카가 이 도복 밑단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로다카가 엄마는 지금 먼 별에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전부 그런 연유였던 것이다. 아마도 히로다카는 내가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을 유타에게 전했으리라. 유타. 다시 한번 유타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숨 막혀. 하지만 이번에는 유타의 말에도 팔을 풀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유타. 유타. 왜냐하면 지금 이 팔을 풀면 내가 흐느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 테니까.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꺼이꺼이 목 놓아 울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유타가 대견했다. 히로다카의 배려에 마음이 흐뭇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와닿으며 가슴속 가득 뜨거운 뭔가가 차올랐다. 그러더니 내 가슴속에 다 담지 못한 뜨거운 뭔가가 눈물이 되어 흘러넘쳤다. 그렇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오해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까. 유타에게 나는 히어로가 아닌가.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타, 멋진 히어로가 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해. 피망이랑 토마토도 남기면 안 돼.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으면 키가 안 자라거든. 알았어. 유타가 내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게임만 하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해. 앞으로는 공부도 해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해. 알았어. 자그마한 머리통이 한 번 더 움직였다. 자, 조심해야 하는 건 알지? 히어로도 자기 목숨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하거든. 찻길에는 절대로 뛰어들면 안 돼. 길을 건널 때는 왼쪽, 오른쪽 잘 살펴보고
왼쪽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건너야 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응, 알았어. 또다시 머리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 번 더 보고. 알았다니까, 엄마. 유타가 웃는다. 품속도 가슴속도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워졌다. 유타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부모가 이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는 자라고 있었다. 유타가 내 품 밖으로 고개를 쏙 내밀었다. 엄마. 유타의 눈빛이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난 괜찮아. 유타. 유타의 입버릇.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불안했다. 무엇을 숨기고 침묵하고 머뭇거리는지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유타에게서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다. 고마워, 유타. 유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유타도 아주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스르르 눈을 감았고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고온히 잠이 들었다. 이불 위에 유타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나란히 놓은 두 사람, 히로다카와 유타. 나는 판에 박은 듯한 두 사람의 잠든 얼굴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어쩌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행복했던 한때였는지도 모른다.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두 사람에게 미안해 하며 사과할 생각이었다. 유타와 히로다카에게 크나큰 폐를 끼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니까.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었다. 히로다카, 유타, 사랑해. 다른 말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아야코가 다시 눈을 뜨자 처음에 그랬듯이 안내인이 눈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제외에 24시간이 끝났습니다. 요백시의 공간, 또다시 작별의 건너편을 찾아왔다. 이곳은 종착역. 다시는 현실로 돌아가지 못한다. 안내인이 확인이라도 하려는 양 아야코에게 질문을 던졌다.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까? 안내인이 말해 아야코는 숨김없이 대답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한 심정이었다. 아무리 저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간데도 30년이라는 생은 짧아도 너무 짧았다. 더 오래 살고 싶었다. 유타랑 히로다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여기저기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다. 다음에는 맑은 날 셋이서 별을 보러 가고 싶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 등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다. 아야코의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아야코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야코의 얼굴에
한방 웃음이 차올랐다. 강한 척하지 않고 진심을 담은 웃음이었다. 안내인님, 고맙습니다. 새삼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시바시 선생님 댁으로 안내했던 것 하며 이상한 타이밍에 사과했던 것까지 전부 내가 마지막으로 유타와 만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려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와 생각을 정리해보니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아야코 씨, 예리하시네요.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내인은 겸연쩍은 듯이 고개를 살며시 숙였다. 실은 저도 유타와 만날 수 있을지 좀처럼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더욱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선택은 아야코 씨가 스스로 내리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는 편이 후회가 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야코가 뭔가 생각난 게 있는 듯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안내인은 말을 계속했다. 작별의 건너편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선택하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최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하고 주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곳 작별의 건너편에 존재하는 안내인이니까요. 안내인이 말해 아야코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런 안내인의 임무 덕분에 아야코는 마지막 순간에 둘도 없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게 당신은 최고의 안내인이었어요. 그건 안내인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안내인도 아야코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이는지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야코의 말에 거짓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안내인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을 따름이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첫 인성과는 180도 달라졌다. 이제는 안내인이 웃는 얼굴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 뒤 안내인은 결단을 내리듯 그럼 하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캔 커피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아야코 씨는 최후의 문을 통과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연이 닿으면 또다시 지금의 가족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만. 진짜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안내인이 손가락을 탁 튕기자 페인트로 매끈하게 칠한 듯한 흰색 문이 눈앞에 떠올랐다. 처음 보는 문인데도 그 문을 보고 있는 아야코의 마음에는 그리움이 물결이 노을댔다. 마지막으로 맥스커피 하나 더 마시고 가실래요? 단 거라면 이제 됐어요. 안내인이 제안해
아야코가 웃음을 터뜨린 다음 문을 향해 다가갔다. 아야코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새로 시작될 자기 인생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한편 앞으로 펼쳐질 안내인의 인생에 관해서도 생각했다. 안내인도 원래는 사람이었다. 아야코와 똑같은 사람. 하지만 단순히 목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런저런 사연을 숨기고 있는 듯한데 그 사정을 들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곳은 끝맺음을 위한 공간, 그러면서 시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저 서로의 앞날에 가장 좋은 것이 허락되기를 바랄 뿐이다. 안내인도 같은 마음인지 아야코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옹할 듯한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야코 씨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기를. 안내인이 배웅을 받으며 아야코는 최후의 문 앞에 섰다. 고마워요, 안내인님. 그리고 문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어요. 아야코가 최후의 문을 열자 부드럽고 환한 빛이 아야코의 몸을 천천히 에워싸기 시작했다.